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배트맨 1부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양시장 빨간불 켜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2% 나란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의 낙폭 모두 회복을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코스피 시장 역시 빨간불 켜면서 다시 한번 조금 안도감을 줬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우리 시장 추가적인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내 계좌를 볼 때면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까 걱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분들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오늘도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되는지 그리고 와일드카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지켜보시면서 내 포트폴리오 더 알차게 꾸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면 TV에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재미가 또 하나 있죠.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좋았던 부분 그리고 더 좋게 개선했으면 좋겠는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더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서울경제TV 즐겨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8시의 남자이고 종자에게 종잘남인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자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계속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우리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송 틈틈이 안내를 해드리는 대로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편하신 대로 들어오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이야기 깊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중에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디렉터님, 네. 이제 날이 좀 쌀쌀해져서 다시 자켓을 걸치신 건가요? 사실은 촬영이 있었는데 네. 늦었습니다. 네, 자켓 입으신 모습도 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또 다시 한번 빨간불 켜주면서 마무리를 해서 그나마 좀 안도감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그 마감 시황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코스피가 파월 경고에도 다시 반등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경고는 경고인 거고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만 되면 반등이 나오는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9월 20일이라고요. 21일 있을 FOMC 정례회의 이후에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요. 9월 20일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다. 매매하시는데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을 했는데 특히 코스닥은 2.2%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은 오늘 1,800개 정도 나왔는데 오늘은 흐름상으로는 제약 바이오주가 간만에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상한가 종목은 앱클론이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상한가가 한번 나오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 종목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약 바이오는 잘 하진 않지만 제약 바이오주 볼 수 있다, 봐야 된다. 뭐 종목의 주인은 있는 건 아니니까 제약 바이오주 잘 가면 또 제약 바이오주 하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주 안 가면 다른 종목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 보셔야 되는데 그 시작은 앱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특징주 앱클론 CART 치료제 임상 일상 발표 기대감의 강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앱클론은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CART 치료제 임상 일상 중간 결과가 다음 달에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의 기대감인데 그 제약바이오 하실 때요. 여러분 임상 일상 때 보통 크게 급등이 나오니까 보시고 2상까지 좋아지면 2상까지만 보십시오. 3상까지 보다가는 3상은 거의 다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상의 기대감, 애국심에 의한 제약바이오 투자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과 제약바이오 2상까지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장이 좋았지만 상한가 종목은 앱클론 한 종목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우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달 20일께로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우리 시장 흐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도 역시 짚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주 이용준 디렉터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로 매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주 지금 다시 봐야 할 시기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상한가 앱클론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제약 바이오주 어떤 종목들이 건실한지 만약에 좀 이용준 파트너님께서도 계속해서 지켜본다라고 하시면은 노란 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황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이용준 디렉터님이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종목들은 어떤 모습하고 있을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고 계십니다. 와, 조강 IRI 7.69%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공개해 주셨던 제주은행 사실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고 나서 단기적으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하셨던 거죠. 그 수익률 지금 보고 계십니다. 16.75% 아주 높은 상승폭 만들어내줬던 제주은행이고요. 자, 그리고 8월 25일 공개해 주셨던 GS글로벌 0.13%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GS글로벌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6일에 공개해 주셨던 GSE는 7.48% 역시 높은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공개해 주셨죠. 대한전선 바로 상승폭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1.4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와일드카드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셨는데요. 아, 역시 정말 높은 상승폭, 높은 수익률 만들어내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어제 공개해 주셨던 대한전선 하루 만에 1.5%에 육박하는 상승폭 만들어내 주셨고 자, 그리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잘 가면 이해은을 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도면 외쳐도 되지 않나요? 두 분이 외쳤습니다. 아, 네. 네, 잘 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종목 어떤 종목이죠? BH입니다. 네, BH 그리고 대한전선 함께 차트 봐주시죠. BH 같은 경우는 위클리 베스트 때문에 여러분들 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먼저 대한전선 차트 보고 BH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H 제가 금요일날 위클리 베스트로 했고요. 그때 종목이 그때 아이폰 유저인 이혜은 앵커님을 위해서 BH가 가면 이혜은 외치고 대한전선이가 조광 IRI가 가면 이용준 외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BH가 금요일날 위클리 베스트를 하고요. 오늘 하루 만에 8.77%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일 흐름은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BH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고요. 지금 오늘 하루만 꽉 찬 장대 양봉입니다. 이게 보시면 시가를 0.54에서 시작해서 고가를 8.77까지 올렸기 때문에 한 번도 파동이 깨지지 않고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분봉상 보시면 분봉 또한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는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아이폰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여기에 대한 부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BH 내일도 흐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금요일날 위클리 베스트 하고요. 하루 만에 8
8.77% 상승이 나왔습니다.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다 BH 보유하셨을 거라 보고 있고 노란톡방에 BH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BH 같은 당일날 그 다음날 갈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BH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흐름은 내일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대한전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상승했다 좀 다소 밀렸는데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다음날 바로 크게 가면 좋지만 그렇게 안 가는 종목도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저의 종목은 다음날만 보실 게 아니라 2, 3일 정도는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종목 들여가지고요. 이렇게 수익 잘 나는 전문가 보신 적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종목을 쉽게 드리는 것 같지만 다 재료, 근간, 차트, 기본적, 기술적 다 확인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내일 흐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전선, BH 우선 복귀해 드릴 거고요. 우선 이제 앞으로 지수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의 경고는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종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의견과 멘토링은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의 해안과 저의 재료를 보는 능력을 여러분과 공유를 할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9월 21일 정례회 이후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1등 전문가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이렇게 매일같이 드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할 수 있지만 1등 전문가인 저를 믿고 종목을 보신다면 수익 나기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FOMC 기점 확인해 보시고요. 하지만 종목은 저한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높은 수익률 자랑하는 종목들 매일같이 캐스팅을 또 해주시고 와일드카드로도 공개를 해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저희 방송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와일드카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그 부분까지 체크 반드시 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BH 정말 큰 상승 만들어줬습니다. 이미 8%가 넘는 거의 9%에 육박하는 상승폭을 하루 만에 만들어내줬는데 현재 전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자, 그리고 BH의 상승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폰 공개 일정이 아직까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대한전선도 함께 봐주셨죠. 역시 계속해서 흐름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두 종목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BH 대한전선 상승 만들어내 주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저희 이제 3위권 후보군부터 만나볼 텐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은 네네. 또 어떤 기준으로 캐스팅을 진행을 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 중에 지수가 오르면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재료가 있는데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도 좀 섬세하게 보고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강하게 가준다면 함께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낙폭이 과대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잡아보면 좋을 종목들 위주로 오늘 캐스팅을 진행해 주시겠다라고 캐스팅 기준도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위권 후보생 어떤 모습 갖고 있을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3위권 후보생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모다이노칩, 기관 기획사에서 덴티움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는 차바이오텍 후보생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모다이노칩입니다. 오늘 1.4% 하락이 나왔고요. 3,88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전자기기 부품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덴티움도 만나보시죠. 5.58% 상승 나왔고요. 83,3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임플란트 그리고 치과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차바이오텍입니다. 오늘 10% 상승이 나왔고요. 16,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네요. 주요 포지션은 생물학적 제재인데 줄기세포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만나보셨습니다.
자, 모다이노 칩을 제외하고는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은 아닐 것 같아요. 두 개 네네. 종목은. 자, 그렇다면 오늘 캐스팅 기준에 부합하는 3위권 후보생의 캐스팅은 어떤 종목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차바이오텍 캐스팅하겠습니다. 차바이오텍 줄기세포 관련주로 주목을 받는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줄기세포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료 서비스,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하는 줄기세포 관련주인데 우선 오늘 앱클론 상한가를 보셨을 겁니다. 앱클론 상한가를 보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흐름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앱클론 상한가를 갔으니까 그 다음 종목으로는 차바이오텍도 나쁘지 않고요. 네이처셀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네이처셀은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이처셀은 제가 보지 않는데 우선 차바이오텍 캐스팅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선 특별한 재료는 사실 없습니다. 앱클론이 상한가를 갔다 이 재료하고 네이처셀이 15% 올랐다 이 재료도 사실 차바이오텍에는 호재로 작용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련 섹터가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료를 봤더니 오늘자 기사에는 차병원 바이오그룹이 올해 초 판교에 2만 평 규모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생산 시설을 착공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 코로나 백신에 쓰이는 mRNA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약간 사조기의 느낌이고요. 실제적으로는 네이처셀이 갔고 앱클론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차바이오텍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면 자, 캐스팅은 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요. 다만 아쉬운 거는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이 보일까 싶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시초가에 공략하기보다는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관련주인 네이처셀이 15%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그거에 힘입어서 차바이오텍 또한 강한 흐름을 만들어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없이 22선을 뚫어주었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노란 톡방에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차트적으로 보면 내일 상승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앱클론이 상한가 같다라는 점 시황 짚어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흐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는데 관련해서 차바이오텍, 네이처셀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네이처셀 사실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죠. 지난주에 후보군에 올랐던 종목인데 대주주 리스크 기사 기반에서 팩트 위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네. 지난주에 후보생이 올랐을 때 그 이후로 캐스팅이 불발이 됐던 네이처셀입니다. 비슷한 사업군 영위하고 있는 차바이오텍 캐스팅을 대신해서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거래 대금이 없이 21선을 뚫어내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바로 시가에 들어가시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보시고 그 뒤에 차바이오텍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3위권 후보생 중에서는 차바이오텍 후보생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사실 덴티움도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네.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오늘 재료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자,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해요. 네, 사실 모다이노 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모다이노 칩 같은 경우는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맹커님이 찾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세라믹 소재를 기반해서 전자기기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거기다 유통 부분도 하고 있는데 오늘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찾으셨던 게 맞는 것 같은데 모다이노 칩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8월 19일이 장대 양봉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가 기사가 있었습니다. 8월 19일 장대 양봉 기사가 있었냐면 대만과 중국의 갈등으로 반도체 등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인 모다이노 칩이 상승이 나와주었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 윗꼬리 양봉입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윗꼬리 양봉인데 차트 흐름상으로는 우상향이고요.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이 모다이노 칩은 여기에 들어왔던 세력들이 여기에 자꾸 윗골을 달리면서 수익 실현하고 끝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19일 날 들어온 수급이 이렇게 올리면서 수익 실현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내일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흐름상으로는 여기에 들어왔던 수급들이 이렇게 윗꼬리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시가 갭까지 뛰었던 윗꼬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실현이 마무리된 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상승보단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이유는 현재 재료는 없는 거고요. 과거 재료로 꾸준히 올라서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보는데 내일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하락을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덴티움도 한번 보겠습니다. 덴티움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치과 치료엔 임플란트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최근에 악재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VBP라는 제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게 우려로 악재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한글로 좀 풀었으면 볼륨 베이스드 프로큐어먼트거든요. 영어로 다시 풀었으면 물량을 기반한 조달 제도인데 중국 정부에서 이제 덴티움 같은 임플란트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를 후려쳐 가지고요. 가격을 낮추는 제도를 중국에서 지금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기술이 있는 덴티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 개당 100원에 이렇게 수출이 됐다면 단체로 구입했기 때문에 개당 80원 또는 70원으로 단가를 후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죠. VBP를 제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래도 덴티움 관계자가 말하기를 품질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VBP 시행 이후에도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경쟁력이 있다, 기술력이 있다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양봉이 나와서 꾸준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가는 기간 동안 이 큰 단기적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못 갈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엔 기술력이 많이 밀리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기술력 차이가 좁혀가면서 저가로 공략하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덴티움은 회사는 좋으나 이런 중국 정부의 제도 때문에라도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모다이노칩과 덴티움은 오늘 이용준 디렉터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모다이노칩 오늘 뚜렷한 재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장대 음봉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죠. 이 부분 내일도 역시 하락을 예상하게 하는 차트의 흐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고 밝혀주셨고요. 자, 그리고 덴티움 임플란트 관련주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직접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서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는 제도 VBP 이거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덴티움의 전망이 좀 안 좋게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그래도 오히려 덴티움의 기술력이나 어떤 다른 회사에 비해서 다른 중국 내 기업에 비해서 앞서 있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보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하지만 지금 워낙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당장에 캐스팅을 할 수는 없었다라고 그 이유 밝혀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차 바이오텍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후보들은 어떤 모습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2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이노시스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는 대주전자재료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 국일재지 후보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각각의 후보생들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이노시스 후보생입니다. 14.05% 오늘 큰 하락이 있었고요. 2,0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의료기기 제조입니다.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대주전자재료 만나보시죠. 오늘 7.1% 상승 나왔고요. 98,0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 기획사의 국일재지 오늘 3.72% 상승했습니다. 2,51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종이 제조입니다. 네, 오늘 2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노시스, 대주전자재료, 국일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캐스팅을 하시지 않을 종목은 좀 알겠네요. 뭡니까?
국일제지는 캐스팅하지 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맞췄어요. 네, 지금까지 워낙에 이 펄프값 급등과 관련해서 맞아요. 제재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다, 움직일 맞아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국일제지는 왠지 캐스팅을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시장이 소외를 받고 있죠. 네, 그렇다면 2위권에서는 사실 2파전으로 압축이 된 것 같은데 네.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게스 한번 해보시죠. 게스요. 아, 순간 브랜드 이름이 나온 줄 알고.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를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캐스팅을 해주시는데 사실 조건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확인해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자부품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이게 회사 자체는 굉장히 건실하고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서 실제적으로 메이드 인 USA가 즉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만드는 완성 전기차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메이드 인 USA가 아닌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만든 완성 전기차는 미국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악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 반면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부품을 미국에 수출해서 거기서 완성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악재라고 보지도 않고 호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최근 들어 잘 갔는데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대주전자재료 주가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와 산자부에서 이런 논의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방문해서 내용을 할 게 세금 공제 대상을 미국 차에 한정할 게 아니라 조립된 한국 차에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 흘러가고 잘 된다면 세금 혜택을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에 전기차에 혜택이 된다면 대주전자재료는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대주전자재료는 조건부 캐스팅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외교전의 성과에 따라서 더 크게 갈 수 있고 외교전의 성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좀 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캐스팅을 대주전자재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외교부의 결과에 따라서 한번 수급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전기차 소재 부품 제조 회사로 우리나라의 외교전의 성과에 따라 더 큰 급등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외교전이 만약에 말대로 잘 안 풀린다면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는 조건부 캐스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파전으로 치러진 2위권 후보군 캐스팅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조건부 캐스팅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전기차, 한국의 완성 전기차 부분들이 제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대주전자재료 크게 한번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협상 결과를 보고 캐스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조건부 캐스팅이다 이렇게 밝혀주신 셈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 사실 이노시스는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잖아요. 네. 이노시스 사실은 차트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노시스를 내용은 에커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너스 14%가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공시에 있습니다. 8월 29일 날 이미 8월 29일 날 무중에 대한 공시를 했었는데 8월 29일 날 기사를 보면 7월 22일 날 무상증자 공시를 했는데 이 무상증자 물량이 내일 30일 날 이제 시장이 풀린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풀리게 되면 무중에 대한 그 주식 수가 시장이 풀리면서 주가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추가 상장 주식 수가 무려 6,090만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일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8월 30일입니다.
오늘이죠. 오늘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희석된 물량 때문에 내일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노시스를 개인들이 왜 사는지 도대체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봤을 때는 차트를 길게 보면 전저점 구간인 뭐 1830원 이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지금 종가가 1945원이니까요. 1830원까지 빠질 수 있고 여기가 깨지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에 대한 추가 상장 주식수의 출회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노시스는 접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유제지도 말씀드렸는데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펄프값이 인상됐는데 사실은 제지주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거든요. 무림 SP, 무림 PMP, 무림 페이퍼 이런 갭상승하고 다 밀렸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펄프값 인상을 관련주 호재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게 주식에 가실 때 가장 무서운 게 이 계단식 하락이거든요. 내려왔다가 물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횡보하다가 또 내려왔다 횡보하다가 또 내려와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 내려올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지라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8월 28일 날 기사를 25일 날 기사를 봤더니 국일제지 오너 2세 최우식 대표 한숨을 쉬고 있다. 올해도 적자이고 분기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적자 실적이 이어져 간다. 그리고 실적 개선을 향한 기대감도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부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국유제지 같은 경우는 펄프값 인상이 돼도 시장에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익권에서는 대주전자재료도 아주 드라마틱한 강한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건부 캐스팅을 한 겁니다. 이노시스하고 국유제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를 조건부 캐스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2파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대주전자재료만 조금이나마 부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노시스 같은 경우는 7월 22일에 무상증자 공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상증자를 하는 대규모의 물량이 오늘 시장에 풀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이렇게 큰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가 희석된다라는 점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개인 기획사에서 왜 이렇게 담았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1,83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 보고 계시니까요. 자, 오늘 종가 2,050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그러니까 1,83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노시스 당분간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제지 오늘 제지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종이 가격 인상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적자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시장의 반응 역시 여전히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국일제지 역시 캐스팅할 수 없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는데 자, 2위권에서는 결론적으로 대주전자재료가 조건부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슈 그리고 공시 짚어주고 계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이니까요. 자,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조금 그때그때 빨리빨리 따라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 이렇게 빠르게 뉴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권 후보군 캐스팅까지 마쳤고요. 자, 1위권 후보생들 어떤 모습 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에서는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후보생, 기관 기획사에서 아스플로 후보생, 외국인 기획사에서 시노펙스 후보생 이렇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살펴보고 오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후보생입니다. 오늘 1.76% 하락 나왔고요. 6,13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은 건설기계, 엔진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아스플로도 만나보시겠습니다. 11.46% 오늘 크게 상승 나왔습니다. 9,1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주요 포지션은 반도체 부품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시노펙스 후보생입니다. 6.07% 상승 나왔고요. 주요 포지션 전자부품 제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위권 후보생들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자, 익숙한 후보생도 있고, 자, 이용준 디렉터님은 과연 어떤 후보생 캐스팅을 해주실지 네. 이번 캐스팅은 좀 괜찮나요? 네, 1위권에 강한 후보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카운트다운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진행해 볼게요. 네. 자, 3, 2, 1. 저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기획사에서 팍팍 밀어줬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후보생 캐스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있죠. 네, 중국 관련 이슈도 있지만 네옴시티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강연회 때 그 중소형 건설주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대형 건설주도 사실은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캐스팅했습니다. 지금 8월 26일 날 기사를 봤더니 중국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소식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주가가 들썩인다. 이미 기사가 한번 나왔고요. 그때 굉장히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19%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닥에서 19%가 올랐습니다. 시총이 무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이거든요. 1조 2천억짜리가 19%가 올랐다는 거는 당일 거래 대금이 1,960억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굉장했는데 어제 오늘 눌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라도 이 눌린 구간에서 5일선을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온다면 엘리어트 파동상 1파, 2파, 3파의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물론 세부적 내용을 보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요 판매 지역인 중국에서 실적이 회복될 거란 기대감이 우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고속철도, 수로, 에너지 분야 등의 인프라 투자를 우리 돈으로 1,324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판매 지역이었던 중국의 일을 하고 있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앞으로 또는 내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관련주로는 현대 건설기계도 있고 DY 파워도 있고 진성 TC도 있는데 대장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서 보고 있는데 이 종목 한번 내일 노란톡방에서 딱 6천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대기업이고요. 이 대기업을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고 또 좋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공략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단기적으로 공략해서 당일날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장기로 하는 건 사실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데 저는 운을 믿지 않습니다. 실력만으로 또 기준만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내일 공략을 해볼 거니까요. 세부적인 대응 내용은 내일 노란톡방에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위권 후보생 개인 기획사의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중국발 대규모 인프라 추가 투자안이라는 대규모 재료가 있는데 네옴시티 이슈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역시 겹쳐져 있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굵직한 재료가 하나도 아니고 3개나 겹쳐 있기 때문에 캐스팅을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저희 배트맨 초반에 이용준 디렉터님이 중소형 건설주들 가지고 오셔서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셔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뭐 자이 S&D, 범양건영, 일성건설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이런 대형 건설주도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공개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위권 후보생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캐스팅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다른 후보생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아스플로 후보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플로 네. 후보생 같은 경우는 재료는 나쁘지 않고요. 회사 자체가 저는 사실은 생소했었는데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반도체 공정 가스 공급에 사용되는 고청정 튜브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플로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플로라는 게 좀 생소한 회사였지만 국내 최초 국산화한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면
차트가 굉장히 좀 급등 후에 급락을 한 차트입니다. 급등 후에 급락을 한 차트인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공시를 봤더니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을 8월 1일 날 했고요. 8월 1일 날 한 이후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권리락을 8월 16일 날 했고 그다음에 정확히 다시 하면 7월 19일 날 무증했고 8월 1일 날 권리락했고 8월 16일 날 추가 상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장이라는 것들은 물량들이 다시 출회되기 때문에 무증에 대한 급등했던 부분을 다 반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난 차트이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급등과 급락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왔지만 정확히 21선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플로는 앞으로 좀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추가 상장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과 똑같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노펙스인데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처리 관련주이고요. 수소차 관련주이기 때문에 재료가 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면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는데요. 수소차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멤브레인 소재 2종을 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차트를 크게 보면 이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 대금이 300억이 터지지 않고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22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큰 상승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전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시노펙스는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캐스팅하지 않았고 재료도 그래 크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스플로 후보생 그리고 시노펙스 후보생 캐스팅에서 탈락했던 이유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자, 아스플로 후보생 먼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비록 다소 생소하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강력한 경쟁 상대에 밀려서 캐스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좋은 재료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앞으로 함께 지켜보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내일은 하락이 더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거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21선에 걸려 있죠. 따라서 그리고 추가 상장이 걸려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캐스팅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밝혀주셨고요. 시노펙스 후보생도 보겠습니다. 자, 수소차 연료전지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멤브레인 소재 2종 출시라는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6.07%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인 저항대에 부딪히게 됐고요. 이 부분이 캐스팅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자, 물론 두 후보생 모두 괜찮은 재료 갖고 있지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 강한 재료를 이길 수는 없었던 모양새인 것 같네요. 자, 지금 1위권에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내일 노란톡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이 물론 종잘 기획의 대표로 계실 만큼 종목을 늘 잘 봐주고 계시지만 그중에서도 단기에 공략해서 단기로 수익을 주는데 나는 더욱더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 만큼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휴대폰 기본 스캔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차바이오텍, 2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대주전자재료 후보생 조건부 캐스팅이 진행이 됐고요. 1위권에서는 개인 기획사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오늘 각 순위권마다 한 종목씩 잘 캐스팅이 진행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인데요. 어제는 또 1.5%에 육박하는 수익을 안겨주신 대한전선 공개를 해주셨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와이드카드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도 네. 함께 네. 카운트다운 진행해 주실 거죠? 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3, 2, 1. 오늘의 와일드카드, 제 종목이네요. 네. BH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미 사실 8%가 넘는 네. 수익을 안겨주셨는데 네, 네,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네. 증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8% 갔는데 노란톡방 이혜은을 외쳐라 이렇게 했더니 두 분만 외쳐가지고요. 아직 더 서운합니다. 그러게요. 네. 아직 인지도가 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 이게 왜냐하면 두 분밖에 안 했다는 건 아직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H는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두 가지를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텐데 지난주 위클리 베스트를 할 때는 9월 7일 날 아이폰의 출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루가 3일 정도 지난 지금은 애플페이라고 지금 오후 4시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이폰이 삼성페이처럼 기존에는 핸드폰으로 결제가 안 됐는데 애플페이라고 해서 결제 가능한 게 연내에 나오는데요. 이게 현대카드사랑 독점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폰과 애플폰의 가장 큰 차이점이 페이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면 아이폰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이폰이 많이 사용된다면 LG이노텍하고요. BH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매출 비중이 80%나 되고 BH는 70%가 되기 때문에 아이폰에 만약 애플페이까지 장착돼서 나온다면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H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또 이게 신제품 출시가 된다면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면 오늘 전고점을 돌파해서 장대 양봉의 종가가 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여기서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단기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계신 단타쟁이들은 내일 다 BH로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올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올리고요. 내리고 싶으면 여기서 내리면 이제 그때 시세가 끝나는 건데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오름폭을 보면서 전국에 있는 단타를 보시는 분들은 BH에 몰린다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로가 있고 첫 번째로는 신제품 출시에 대한 재료가 있고 두 번째는 애플페이에 대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저희도 내일 한번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8%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수익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수익 난다고 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드리지 수익 난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기쁨을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는 큰 수익이라고 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일은 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와일드카드로 갖고 왔고요. 내일은 바로 이 종목 9월 7일 아이폰 14 신제품 기대감에 있고요. 이런 수혜주인 BH의 장대 양봉이 나와 있고 21선도 돌파한 시점에서 내일 전고점을 저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일부터 이 흐름들을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돌파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략 지점까지 제가 볼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한번 이 드래곤 준이 한번 BH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폰 출시 기대감, 아이폰이 9월 6일, 7일 이 사이에 새로운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아이폰 출시 기대감에 지난주에 파이널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던 BH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죠. 8%가 넘는 상승폭이 나왔는데 이용준 디렉터님은 더 갈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와일드카드는 BH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BH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은 BH였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 아이폰 14 신제품 출시에 더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애플페이인데요. 애플페이 국내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장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대 최고 판매량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노란톡방에서 BH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이 오늘 사실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8%가 넘게 났는데 많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유 저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이 워낙에 자주 큰 수익을 가져다 주시지
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큰 수익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모든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캐스팅 그리고 특별 캐스팅 와일드카드까지 공개를 해봤는데요. 자 내일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